반갑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이렇게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사은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기 105년 11월 15일 정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의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서의요 유무소월의 생사무님 선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이성묘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해생의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룬 위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룬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기전 서원문. 안암교당 도무각 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변환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종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또한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11월 15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혼념 속에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보은 본공에 전념하다가 오늘 일요 정례법회를 맞이하여 정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방법인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항상 유념하여 자리이타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겠사오니 크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 수요 공부방에서는 천지팔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잡념과 욕심을 버리고 사막 공부를 통해 천지팔도를 채받겠습니다. 내 안의 천지팔도를 알고 본받아 사용하여 하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은님의 크신 위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산종사님께서는 만물이 밤에 자라고 겨울에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들, 이 시기에 더욱 대정진 대적공하여 영생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위력을 내려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경제적 위기나 질병 등으로 심신간에 부딪히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고뇌하는 공부인들에게 고난의 경계는 오히려 우리의 참된 마음을 찾는 자양분이 되고 나태심을 버리는 좋은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경계라 할지라도 더욱 공부심을 키우고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한 감사와 정성으로 참회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우리들의 소원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어 합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은 정산종사법어 제15유초편 33장입니다. 전서는 1013쪽이고 앞에 스크린과 회보를 참고하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15.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항을 치우라. 못해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날아오는 것을 보리라. 이상 정산종사법어 제15유초편 33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운행한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눈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그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그 유물을 반조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42장 지난날 일들을입니다.
온 누리의 은혜의 빛 가득하여라. 지난 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이런 날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진정 고참회하여 임께 나아가 새 마음 새 생활 다짐하오니 마음의 지혜의 빛 날로 빛나고 온 누리의 은혜의 빛 가득하여라. 지난 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아람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이치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혜미 교도님, 박오연 교도님, 혜진 교도님, 그리고 인의 교도님, 그리고 백도원 교도님, 최우진 교도님을 비롯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이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우리 여자 학사의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지금 7명의 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자 학사가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교당 임원분들, 특히 우리 회장님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곳을 매입하거나 어떠한 땅에 지어야지 좀 더 은혜로울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림은 도학과 과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안암교당 전 교도가 협력하고 있는 건축불사이면서 인재불사입니다. 핵심은 이제 인재불사겠죠. 예, 인재불사를 위한 건축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모실 때마다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립이 잘 이루어져서 도학과 과학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신고를 모시고 있습니다. 교단에 선지님들이 많은 불사를 하셨죠. 예, 이 안암교당도 그 불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교당의 많은 선지님이나 주변 교당들이 불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면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특정한 독지가가 나와서 아니면은 그 교무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는 대중의 서원과 원력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우리 안암교단 교도님들이 공을 들인 원력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많은 훌륭한 청년들이 배출이 됐고 출가자도 단일 교당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왔죠. 20여 명 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출가자 한 명 배출하는 것이 교당 하나 짓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가자 한 명이 나와서 교당 몇 개로 또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불사를 해주신 안암교당 교도님들은 예, 참 교단의 큰 공덕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단과 기관에서 천일기도나 삼천일기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사를 위해서. 근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희사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목적은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당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고 그리고 그 불사가 공중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반드시 되어지는 이치가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지켜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합하는 일과 기운을 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운이 천지 기운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나니 천지대공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기운도 막힘이 없고 한 미물의 원한도 없어야 된다. 한 사람의 원인이 천지대공사를 막을 수가 있고 한 미물의 원한이 대공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한 미물이라도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발할 때 인사위원 10명 중 9명이 찬성을 해도 1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은 선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한 반대자 1명이 합격은 못 시켜도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대자 1명이 합격은 못 시켜도 탈락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다수보다 철저하게 반대하는 1명 또는 소수가 우리가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의 성패라는 것은 의외로 찬성하는 다수보다는 강하게 반대하는 1명 또는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불교 정신입니다. 어떤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왕이 대답했습니다. 남보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울이 대답을 했어요. 그 거울 아닌 사람이 세상에는 자네보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 속의 사나이는 또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왕이 된 것이냐? 너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그랬더니 왕이 대답했어요. 제가 지혜가 많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보다 지혜 많은 사람 훨씬 많다. 돈이 많아서 왕이 됐습니다. 너보다 돈 많은 사람 많다. 통솔력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다. 너보다 통솔력 있는 사람 많다. 계속 대답을 하다가 진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된 겁니다.
하늘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사은님의 도움으로 된 거다. 이런 얘기겠죠.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레 지브란의 이야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도 과거에는 제가 잘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은님의 은혜로 일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었다. 철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만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은의 위력으로 진리의 도움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철든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홀로 기쁘고 자신에 충만했어요. 대각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하셨죠. 내가 그 대각한 경로를, 그 경로를 생각하되 순서 알기 어렵다. 내가 어떻게 대각한지를 알기 어렵다. 하시고 강연히 말하자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 이게 한마디 하신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구하는 도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사은의 도움도 있는 거죠. 예. 자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사은의 도움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자력과 타력이 합쳐진 거죠.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깨달음을 얻자마자 하신 말씀이 사은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사은 신앙을 교리 핵심에 두고 있죠. 큰 성인도 사은의 도움으로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종사님도 모든 일을 하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은의 도움으로 하셨다. 이대 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독사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물곤충이 있어야겠느냐 없어야겠느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느냐? 정산종사님이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총부에 모기나 파리 같은 미물곤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실, 종목사님 계시는 곳을 조실이라고 하는데 조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을 쫓았다고 합니다. 9년간 정산종사님을 시봉하셨던 시산 김정관 교무님에 의하면은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무더운 여름날 한방에서 옛날 시자는 같이 주무셨나 봐요. 방에서. 정산종사님의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모기장을 치고 안마를 해드린 후 그 시사님도 종무사님 위쪽에서 모기장을 치고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시쯤 됐을까 눈을 떠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불을 켜고 어디 편찮으시 않은가 하고 다가갔더니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기가 몇 마리 들어왔기에 포식하라고 그냥 뒀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을 살펴보니까 모기 10마리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정산종사님 완전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라서 시사님께서 모기를 잡으려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대로 둬라. 날이 새거든 가만히 밖으로 모기장을 가지고 나가서 뒤집어라. 모기가 다치지 않도록 날려보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제 미물곤충도 죽이지 않으시는 신법이셨고,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실, 종사님 계신 조실에 식구들이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약하고 파리채 그리고 파리병을 구비해 놓는 것을 보시고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파리약과 파리채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시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야기하셨대요. 파리약이나 파리채나 파리병이나 다 같이 파리를 잡는 것 같은데 어찌해서 파리약과 파리채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쭈었더니 정산정선님께서 엄밀히 말해서 파리약이나 파리채는 타살이 되나 파리병에 빠져 죽는 것은 자살이다. 자살은 살생이 아니다. 먹을 것에 끌리는 욕심을 스스로 참지 못해 병 속에 스스로 들어가 죽은 것이니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 욕심에 제가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파리병은 두고 파리채하고, 그러니까 파리병은 둬도 파리채하고 파리약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예. 오늘 함께 봉독하신 유촉편 33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인데 거기서 이 말이 나오죠.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한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본문이냐면은 한때 네모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대요. 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신심 있는 교도님들이 어항을 가지고 정산종사님을 뵈러 왔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일단 받아두었다가 가신 뒤에 시사님을 불러서 물고기가 사는 곳이 따로 있나니 저 유리병에 가둬놓고 살면 어찌 되겠는가? 그대들에게 어디 가둬놓고 거기서 놀으라고 하면 그대들은 어쩌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화단이나 꽃이나 정원의 나무는 좋아하셨는데 꽃꽂이나 분재는 반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게 또 본문에 나오죠?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당신은 한번 꽃꽂이를 하면은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이 없었대요. 지금같이 좀 달랐나 봐요, 상황이. 그래서 한 번 하고 이틀 정도 지나면은 다 말라 죽는 일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화분은 때에 맞게 물을 잘 주고 관리하면은 명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화분은 관리만 잘하면은.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것을 몇 사람 보기 좋으라고 꺾어서 진열하는 것은 수도인이 취할 바가 아니다. 차라리 화분의 꽃을 잘 가꾸어 법당 장식을 하는 것으로서 그 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초제와 정제를 빼고는 화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이 더 생명을 살리는 걸로 죄를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것보다는. 다만 이제 이 본의를 모르시는 교도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엄을 좋아하시지만은 우리 이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화분이 좋겠죠. 예. 이렇듯 정산종사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기, 파리, 어항의 물고기, 꽃들까지 아끼시고 기운을 연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모든 한 사람뿐 아니라 한 미물과도 기운이 막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돌아서고 나서 파리 죽이고 모기 죽이고 사람한테 악한 말, 마음 다치는 말 하면은 절대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만 불편하게 하면은, 네? 그리고 생명을 죽이면은 기도가 감흥하지 않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신법은 다 비슷합니다. 이 정산종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원 상생하면 떠오르는 분이 성자가 계시죠? 강증상 선생님은 더 하셨습니다. 예. 한 번은 강증상 선생님이 이분은 항상 천지공사를 중요시 하셨죠. 해원 상생을 통해서 천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계셨는데 우리 증산 선생님은 좀 이적을 많이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천지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몰두해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요구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한을 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증산 선생님께서 자신이 행하는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공사가. 그래서 곧 알아차리고 나서 제자를 시켜서
그 사람을 급히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적을 강조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핵심은 저거죠. 한 사람의 큰일 한다고 한 사람 마음 다치게 하고 큰일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을 구한다고 해도 한 사람 마음 다치면은 세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가족,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마음 불편해하고 성불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이력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한을 품으면 천지의 기운이 막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심지어는 팔이 죽은 귀신같이 하찮아 보이는 것도 원한을 품게 되면은 천지 기운이 막힐 수 있다. 팔이 하나 죽어도 천지 기운 막히는 겁니다. 예. 팔이 하나 죽으려도 살기를 가지고 죽이지 웃으면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예. 한 사람의 기운이 천지 기운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나니 천지 대공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기운도 막힘이 없고 한 미물의 원한도 없어야 된다고 하신 배산상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많은 성자들이 말씀과 행동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생명과도 기운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도님들께서 마음을 합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사를 마련하는 과정도, 학사를 건축하는 과정도 법있게 도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암동이라는 지역사회에 학사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와 기운을 잘 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환영 속에서 학사가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사를 위해 돈을 모으는 과정도 불사지만은 학사를 마련하는 과정,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학사를 마련하는 과정도 불사고 그것도 중요한 지역사회 교화입니다. 지역사회 교화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학사를 건축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교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정성을 들이고 기운을 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사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날 때에도 그분과 기운을 잘 연하고 마음을 신고를 모시고 가서 우리의 그 본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포원을 생각하면서 자리 이탈이 도로서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은 우리 학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집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암동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만날 때에도 안암동에 우리 원불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달라고 맨날 동장님 만나면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겨하지 않아요. 잘. 예, 불만 제기하러 가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만나서 뭐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은 없고요.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자랑한 적도 없고 그냥 원불교가 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항상 가서 처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찾아오신 것을 반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가 오는 것이지 그것이 인과지.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립이 사실은 교당 내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안암동 지역사회에 지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당 구성원들끼리 잘 기운을 연하고 마음을 합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당 주변과 지역사회와 기운을 잘 연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환영 속에서 학사의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미물 곤충만 죽여도 이 기운이 막힐 텐데 만약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 한 명이라도 학사 건립에 반대하거나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마음을 합해서 학사 건립을 위한 모금도 하고 마음도 합하지만 밖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교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에다가 도움을 줘야죠. 그래야지 그 학사가 지역사회와 환영 속에서 건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넉넉하고 한가한 마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온을 해서 지역사회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가까이 사시지는 않겠지만은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나가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웃으면서 기운을 좀 잘 연할 수 있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 가운데 불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마음으로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회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함께 이제 기운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큰 인재불사 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한 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97장 진리가 주신입니다. 다음은 강준일 교도 회장님과 함께 학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학사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또 의료시간에 학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 중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저는 사람들이 교수를 좀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하신 게 교수는 누구를 회장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하는데요.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인사위원회나 이게 평가위원회 가면요. 5대1, 10대1쯤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마음속에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갖고 있죠.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겠다고 먼저 내세우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수 뽑을 때도 30대1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5명이 오면
누구 한 명이 야, 이 사람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누가 이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안 됩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왜? 자기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 누구 한 명이 씹으면 그 사람 다 그냥 떨어뜨립니다. 자동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뭐 평가라도 그렇게 나쁘게 받으면 굉장히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교수는 야 되기는 못해도 안 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아까 느꼈고요. 물론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도 교수 보면 인사하는 게 아마 그래서 학점을 제가 못 줄 수는 있죠. 안 줄 수는 있죠. 그냥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교무님 말씀에서 느꼈습니다. 학사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넘기는 게 없었어요. 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암교당은 청소년교화 정책교당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교화 정책교당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당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가 청소년 정책교당으로 계속 있고요. 청년법회가 서울 전국에서 아마 우리 안암교당하고 아마 강남교당 정도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지금 법회를 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암교당의 비전 서문 우리가 13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이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법열이 충만한 교당, 아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그리고 우리가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을 우리가 비전으로 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제마음공부학사. 처음에는 마음공부학사로 했지만 꿈을 더 크게 키워서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유학을 오니까 뭐 하노이 교당이나 뭐 다른 교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교도 추천을 받아서 오면 외국인 유학생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키워서 해서 꿈을 키우자 해서 국제라고 이름을 더 붙인 거고요. 우리 마음공부 학사의 목적은 지금 신림학사도 있고요. 신촌학사도 있습니다. 신림학사는 처음 신림교당 교도님이 2층 건물 집을 한 200평 되는 집을 이제 시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로 운영하다가 그게 지금 8층을 지었어요. 8층을 지어서 법당도 짓고 학사생들도 있고 위에는 이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으로 이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촌교당도 이제 그렇게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 대학교가 한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동북권입니다. 동북권. 우리 서울 동북권에 그래도 학사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청소년 정책교당이고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권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이제 우리가 대학생을 생각해서 기존 신림학사나 신촌학사는 그냥 학생들을 그냥 집을 좀 제공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정도인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육훈련 공동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생활지도를 통해서 국가 세계의 지도자로서 키워냄으로써 단순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자, 키우자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럼 어떤 인재를 키울 거냐? 올바른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신념 있는 인재를 키우자. 정신력, 판단력, 실천력을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재, 노력하는 인재, 그리고 개인의 국한을 벗어나서 인류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인재, 그 다음에 꿈을 가진 인재, 이렇게 5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이런 인재를 키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음공부 학사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3년, 4년을 돈을 모아서 바다에다 하고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안암교당은 아까 신림교당처럼 어떤 한 분이 왕창 이렇게 내실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4, 4년을 모으니까 1억 4천이 모여졌습니다. 그럼 1억 4천이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으려니까 한 20억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사를.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합시다. 해서 이제 한 개 18평형 단독주택을 1억 4천만 원에 우리 여기 아름교동 근처에 있는 망고공부하고 학사라고 저 문패가 있죠. 문패가 걸어놓고 그때 5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거의 10년 전입니다. 9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바로 앞에 있는 삼익 아파트 63평이다. 방 5개에 전세에서 예약세생 7명이 있고요. 매주 청년도회 수요공부방 참석하고요. 정기훈련 2회가 참석 의무입니다. 그전에는 교당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떨어진 학사생들이 새벽에 왔습니다. 같이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갔는데 지금은 2년 전부터는 면제를 지켰습니다. 작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암학사생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 학사생을 거쳐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기 96년도, 2011년도에 처음 유현진 교우는 지금 출가해서 엄불교 신문사 지금 기자로도 있고요. 많은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당시에 신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사생들이 지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남학사생들이 있고요. 우리가 원기 100년까지 하다가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1년만 하고 또 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47명이 학사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회도 같이 활동하면서 마음 공부를 배우면서 이렇게 많이 거쳐갔고요. 남학사는 아까 원기 98년도에 전세 또 조금 돈이 마련돼서 남학사도 운영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안암동의 장백빌라의 전세 2억 3천만 원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나,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 2월입니다. 후내년 2월에 됩니다만은 요즘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사는 앞으로 3년간은 그대로 아마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전세 2억 3천만 원 중에서도 우리 돈은 1억 1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은 아마 우리 안암교당 건축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빌려 쓴 거고, 나머지 1억은 외부에서 무이자로 1억을 빌려서 지금 전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그러면 여학사는 원기 9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평 단독주택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멕시칸 빌라부터 이렇게 전세 2억 원으로 갔고요. 돈을 조금씩 늘려서 되는 대로 좀 더 그래도 생활하기 좀 좋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학사가 삼익 아파트 56평에서 네 번째 학사가 삼익 아파트 지금 63평입니다. 4억 3천만 원인데요. 내년 2월 중순 만기로 또 이사해야 되는데 여기도 임대차 보호법을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들이대서 2년 더 연장하겠다니까 주인이 와서 살겠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학사를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 돈은 없고 학사생들은 지금 또 더 키워요. 내년 3월 되면 또 신입생들도 오고 해서 더 한 9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교무님하고 우리 회장단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문천 바로 옆에요. 저기 어디지? 만두집 가는 데 있잖아요. 예, 그 근처에 있는 보문천 바로 옆에 40평이 나왔어요. 단독주택. 저걸 허물고, 지으면 참 좋겠다. 예, 정말 꿈을 국제학사로 한 4층 정도, 5층 정도,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을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햇빛 조도 때문에 3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비가 땅값이 11억 5천만 원이고, 건축비가 한 5억 이상 들면 한 16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이걸 사면 남자, 여자 학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남자, 여자 학사 전세를 다 빼고 나면 우리가 11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 5억 4천 지금 있으니까 1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1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억을 어떻게
예. 내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을 이렇게 잘 꼬시든지. 하여튼 이게 있으면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래 가지고 우리 주산 부회장이 네비옥스가 아마 상장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벌써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해고하더라고요. 지하 1층부터 해서 1층, 2층 뭐 다락방까지 다 설계해서 왔던데 지금 이게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네비옥스가 바로 다음 달에 상장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4, 5년 후에 상장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환은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안으로 갔어요. 이안을 요 근처 바로 요 보문천 지나서 보문동에 있는데요. 57층이에요. 대지 57층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에 이제 건물을 지어놓은 거고요. 지금 19억에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왔는데 보증금이 지금 10억 6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 1층은 지금 뭐 봉제 공장을 하고 있어요. 월세 80만 원이 나오고 보증금이 있는데 그럼 매도 차익이 한 8억 4천이 되는데 그전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할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도 있고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 가지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좀 갚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임대차 3법이 이번 생기면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사면 취득세가 1.5% 2%인데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법인이 사잖아요. 법인이 사면 취득세가 12%랍니다. 그게 이번 8월 1일부터 바뀐 게 12%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 자체만 해도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취득세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한 6억 2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주인이 이제 한 층을 살고 있고 주인 동생이 또 살고 있어서 그걸 빼면 예약사로는 충분히 되고 나머지는 전세를 안고 사니까 부담이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건물은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30년 된 건물이라 저걸 샀다면 아마 우리 교무님들이 계속 수리해 줘야 되고 뭐 해 줘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재산 가치는 충분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6억 정도가 드는데 한 4억 정도를 아마 지금 융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리비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또 많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돈이 좀 있으면 여기에 월세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학사를 다 쓰고 하면 나중에 외국인 공간도 만들고 하면 참 좋은 건물인데 이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이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다음 4만은요. 지금 삼익 아파트 비슷한 평수로 그러면 전세가 지금 나와 있는 게 6억에 나와 있는데 입주가 안 맞아요. 그거라도 할래 해도 지금 우리가 2월에 가야 되는데요. 주인 12월까지 들어오라 그러고 그게 지금 하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익 아파트를 가려면 1억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년 만에 그렇고 또 2년 지나면 또 전세를 또 올려줘야 돼서 계속 지금 이제 전세로 다녔는데 그럼 이 기회에 사안은 뭐냐 하면 교당 근처에 화장실 2개 있고 방이 3개 있는 빌라가 꽤 있어요, 근처에. 빌라가 우리가 실평수 23평 정도, 그러니까 하는 게 20평에 23평 하는 게 3억 천 정도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채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한 채를 매입하고 한 채는 전세로 가든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사안입니다. 빌라가 3억인데요.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5천 더 주고 사는 게 낫기도 하고 지금 이제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으로 할지 오늘 교도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요. 어차피 이제 회장단 교무진하고 생각한 것도 있고, 예. 어떠세요? 제일 좋은 건 우리 학사 전용 건물을 짓는 게 꿈인데요. 예. 아까 네비옥스가 하여튼 상장되기를 잘 기도를 하면 일환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면 또 뭐, 이번에 그 청춘출가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 아까 교무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기를 우리 청년의 일기를 쓴 걸 모아서 청년 일기 뭐 2북이 이제 나오고요. 이런 걸 좀 잘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교단에서 그래도 좀 이래
뜻이 있는 분들을 좀 동참을 좀 받아서 누가 큰 돈을 희사하실 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있으면 좀 뭐 2안으로 가든지 1안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당 식구들 플러스 좀 이제 다시 지금처럼 우리가 2소성대로 왔으니까 2소성대로 좀 계속 가려면 4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3안보다도요. 이제 4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방향은 교당 근처에 빌라 2채를 매입하거나 한 채를 매입하고 한 채는 전세를 하다든가 해서 아까 남학사는 지금 앞으로 3년은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예학사만 이렇게 9명에서 1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예학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 2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한 2월까지 한 2억 원 특별 모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희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좀 모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교당 외로 대모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청춘 출가가 우리가 8년 전에 9명의 청춘 출가자로 썼던 전청 출가의 담을 책으로 만들어서 교단 내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었어요. 그때 책을 보내드리면 그냥 책값 15,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이번 이북을 가지고도 좀 홍보도 하고요. 2월 말까지 좀 모금을 하고, 좀 부족액은 좀 융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도님들이 전부 다 사실 교화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전체 교도님들이 다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한 많이 모금을 하고요. 모자라는 돈은 좀 융자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그래도 학사를 마련해서 있는 학사생들과 우리 청년교화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마지막은, 안암교당은 청소년교화의 정책교당입니다. 그래서 안암교당 교화가 원불교의 미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화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정성과 합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8일 일요일 12시 30분 맹현지 영가 맹설이 청년 동생의 종제식이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온라인 줌을 통해 있었습니다.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전성욱 교무님의 조부모 열반 기념제사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11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사은 중 천지은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회관, 송종원, 강준일, 김도희, 김원덕, 이재선, 장문선, 김명희, 양인수 교도님과 청년들 해서 총 30분 참석하셨고요. 또 다시 보기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목요일 10시 30분 박세윤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교무진은 부동산 소개소에 들러서 여자 학사로 쓸 집을 돌아보셨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강준일, 이법공, 허대신, 김심한, 신명래, 이민주, 황인천, 이태성, 이재선, 김여은, 박희정, 서현정, 이송전, 이유경 교도님 35만 5천 원, 맹현지영가 천도제비 70만 원, 예술 치유명상 수업 강사 김종도 이도심 교도 30만 원, 박상진, 김상인, 심현승 청년 6만 5천 원, 마상교당 장명수 교도님 만원 해서 합계는 143만 원이 모금되었고요.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600여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네,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는데 안암교당, 재기교당 포함해서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에피소드 등 내용이 있는 분은 교당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한 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법회 전 10시부터 성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 지도사님과 함께 성가를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능하시면 일찍 오셔서 함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일 오전 8시 45분부터 10시까지 일반 단장 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청년 신구 단장 중앙 워크숍이 문화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교구 출가 교역자 협의회가 소태산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1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사은 중 부모운 첫 번째 피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일 예정되어 있던 교당 김장은 쉽니다.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청년 회장단 회의가 소업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에 강연이 바뀌었는데요. 6단 이원근 교도님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법회 후에는 교화협의회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명절대제 기념식은 청년과 일반 각각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오전 6시, 오전 10시 두 번 나누어서 수행정진 및 특별시험 기도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을 하니까 함께 하실 분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안내문에 기도인 명단을 작성하셔서 헌공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후 떡공양은 6단에서 해주셨고 다음 주 떡공양은 3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법회 후 청소는 8단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7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도님들 함께 조석 심구하거나 기도하실 때 마음 공부 학사를 비롯한 교당이나 교단의 일정들이 함께 되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11월 15일 일요 정례 법회를 원만히 마치고 폐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법회 전에 법신불 전에 분향과 헌배 못하신 분들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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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